자, 제 말소리 들리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저기 제가 공지 올린 거 봤죠? 네, 수업 중에 알아서들 비디오 온해서 얼굴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네,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까지 했죠? 그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15장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다변수 함수나 어떤 공간에 있는 물건에 대한 미분에 관한 것을 주로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주로 이변수 함수 또는 뭐 변수가 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그 적분이라는 개념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일변수 함수였을 때 적분이라는 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였죠. 뭐 함수가 하나 일변수 함수가 있고 정역이 이렇게 있다. 뭐 A부터 B까지의 구간, 실수 구간이 정역이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이 실수 구간에서의 이 함수의 적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쪼개는 거죠. 그렇죠? 쪼개요. 그래서 T0, T1, T2 이런 식으로 뭐 n등분을 해요. 그렇죠? n등분을 해놓고 나서 각각의 구간에서 아무 임의의 점을 하나 골라요. 그걸 보통 샘플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렇죠? 각각의 구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점을 뭐 x, i 스타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고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값과 그 쪼개어진 구간의 길이, 크기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에서 선택된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값하고 이 구간의 길이.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이렇게 균등하게 B부터 A까지를 균등하게 n등분한 거니까 그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델타 x 구간의 길이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함수가 양수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이 곱하기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사각형의 길이가 넓이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거를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함수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얻어진 어떤 사각형들의 뭐 넓이의 합 같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유한합이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구간을 지금 n등분했지만 이 구간을 아주 무한히 잘게 쪼갠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무한히 잘게 쪼갠다는 거는 n 값이 커지면 되는 거죠. n등분할 때 n이 커지면 구간 전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쪼개어지는 거를 개수를 늘리면 이게 각각의 구간이 점점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값의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정적분의 정의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걸 좀 일반화하면 어떤 함수가 있다. 그다음에 정의구역이 있다. 그러면 정의구역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어진 각 조각에서 적당히 점을 선택을 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다음에 쪼개어진 조각의 크기하고 곱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해요. 그런데 그거를 무수히 잘게 쪼갠다고 했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2차원, 3차원일 때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기 뭐 이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더블 인티그랄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적분하는 대상이 되는 그 함수의 정의 구역이 사각형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 구역이 사각형인 이변수 함수의 더블 인티그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여기 이제 fxy는 이변수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이제 n을 무한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알아둘 게 근데 그게 정적분이라는 게 있으려고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는 항상 그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함수는 정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고등학교 때 뭐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우리 등장하는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연속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함수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F는 연속인 이변수 함수고요. 정의구역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AB하고 구간 CD하고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X값은 A부터 B까지, Y값은 C부터 D까지를 갖는 점들을 다 모아놨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보면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이런 사각형이 정의구역인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제 함수의 정의구역이 지금 R이라고 rectangle R 있고 여기서 각각의 점마다 함수값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G equal fx의 xy 즉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이 이제 여기를 가야 제가 뭐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연한 녹색? 연녹색. 연녹색을 뭐라 그러죠, 보통? 어쨌든 공면이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네, 일부러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의할 때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뭔가 적분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는 얘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얘를 잘게 쪼개는 방법은 A부터 B까지를 쪼개요. C부터 D까지를 쪼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부터 B까지를 쪼개고 C부터 D까지를 쪼개요. 그러면 조그만 사각형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A부터 B까지를 쪼갭시다. 그래서 뭐 첫 번째를 X0, X1, X2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을 A부터 B까지는 M등분을 합시다. M등분.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는 N등분을 할게요. 그냥 뭐 실제 그려야 되니까 제가 몇 개만 그냥 그릴게요. Y0, Y1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yn. 그럼 이제 이렇게 xy를 쪼갠 걸로 인해서 주어진 사각형 R도 쪼개어질 수 있겠죠. 조그만 사각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Rij라는 거는 x 값은 xi-부터 xi까지의 구간 곱하기 y 값은 yj-1에서 yj까지의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뭐겠어요? 얘는 요거는 0, 1, 0, 1이니까 R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R21이 되겠네요.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덱스가 마지막은 n번째에 n번째니까 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사각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는 쪼개어진 x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델타 y는 쪼개어진 y 구간의 길이에요. n분의 b-1, n분의 d-c.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area of Rij. 조그만 사각형 각각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델타 A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그럼 쪼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각각의 쪼개어진 곳에서 점을 하나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선택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결국 나중에는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극한값이 동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포인트를 취합시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사각형에서 샘플 포인트 하나 취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Rij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를 Xij 스타, Yij 스타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할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각형에 대해서 선택되어진 샘플 포인트 의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 이거 델타 A겠죠? 이거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ij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i가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제 전공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시그마 표시할 땐 좀 자유롭게 표시해요. 뭐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하나요? 이게 뭐 수학에서는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i는 1부터 m, j는 1부터 n까지 이걸 다 더해요. 그렇죠? 다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저 사각형들을 무수히 잘게 쪼갠다라고 했을 때, 즉 n하고 m을 늘리면 되겠죠? n하고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값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 사각형 R에 대한 함수 F의 더블 인티그랄. 우리말로는 이중적분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 정의예요. 그리고 표시는 이렇게 해요. 더블 인티그랄이라고 해서 두 개를 취하고 인티그랄 표시를 밑에는 적분하는 영역을 표시를 해줘요. 사각형. 여기 이제 요 적분 상수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 델타 A가 이제 이렇게 무한히 갈 때 델타 A가 가는 곳에서 DA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할 때 유한한 요 덧셈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유한할 경우에는 리만섬이라고 그러죠. 1학기 때 일변수 했을 때 극한 구하기 전에 유한한 값, 유한한 그 더하기 한 거를 리만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중이니까 더블 리만섬이라고 보통 불러요. 더블 리만섬에 대해서 극한을 취한 게 더블 인티그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곱하기의 의미를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요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개념이. 이거의 의미는 여기 조그만 사각형 RIJ가 있죠? 그래서 샘플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함수값을 취해요. 그리고 요거 곱하기 함수값이니까 결국 밑바닥이 요 조그만 사각형 RIJ이고 높이가 요 함수값,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직육면체의 부피랑 같죠. 그래서 우리 일변수 함수할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됐던 것 같이 이 경우에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요 값에 해당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F가 0보다 클 때예요. 작을 때는 그 부피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리 그래서 정적분하면 이거 여기 대해 정적분하면 일변수 함수일 때 이게 요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죠? 이 영역의 넓이 정적분하면 이것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요 각각의 요게 연관되는 게 부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의구역에 해당하는 사각형은 0부터 2, 0부터 2.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피가, 여기 공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쪼갤 때, 요 m과 n은, m은 x 구간을 쪼개는 개수, n은 y 구간을 쪼개는 개수였잖아요. 실제로 m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직육면체들을 그 쪼개어진 구간에 대해서 다 그려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mn을 4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늘려가는 거죠. 여기 4면은 4, 4, 16이니까 16개 조그만 사각형으로 쪼개졌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mn을 8로 했을 때 64개의 사각형으로 쪼개지고요. 이때는 16이니까 256.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요 각각의 사각형들이 합쳐서 이루는 어떤 입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m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어떤 입체를 생각을 하냐면 뚜껑은 요 함수의 그래프이고 그다음에 밑면은 정의구역이 되는 이런 입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쪼개는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점점 요 녀석을 닮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무한히 계속 mn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입체는 점점 요 본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입체에 가까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서 이 그래프에 의해서 함수 그래프에 의해서 주어지는 입체의 부피라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한 것에 그래서 mn을 무한히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영역에서의 함수의 더블 인티그랄 값으로 이 부피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의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입체 부피라는 거에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피라는 게 뭐 이렇게 직육면체 같으면 우리가 부피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근데 이제 직육면체가 아닌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거의 부피의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입체 부피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가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직육면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정했지만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생긴 입체 부피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정한 바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여기다 물을 채워놓는다 그러면 그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는가. 근데 물리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정확한 값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왜? 물이라는 게 뭐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가득 채운다는 게 얼마만큼 가득 채운 거야. 분자 단위로 세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엄밀한 정의라는 게 가만 보면 부피 엄밀한 정의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뭔지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에러를 감안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의하자 이거예요. 부피라는 거를 더블 인티그랄 값이라고 정하자. 왜? 그렇게 하면 우리 직관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하고 이 정의하고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부피라고 정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더블 인티그랄을 하면 물론 이제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입체가 이상한 입체가 나오죠.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블 인티그랄 값을 여기에서 얻어지는 입체 부피로 정하자.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 이그젠플은 별건 아닌데 그냥 위에 정의를 했으니까 한번. 자, 사각형은 이렇게 졌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됐죠? 요게 요 사각형 R이겠네요. 그렇죠? 여기 3차원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x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고요. 대상이 되는 함수는 루트 1 마이너스 빼기 x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 함수의 더블 인티그랄 값은 뭐가 되겠는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면
요 함수 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하죠. 사실은 요게 이제 뭐예요? 요 궤적을 그려보면 요게 반원이 되는 거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반원.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여기 x가 있으면 함수 값은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y 값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y를 선택하더라도 그 y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x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면 함수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면 함수의 값이 이렇게 반원을 이루면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모든 y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녀석을 y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공면이 있을 텐데 그 공면이 이제 이루는 도형이 뭘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비닐하우스 같죠? 그렇죠? 비닐하우스잖아요, 이거. 비닐하우스 이렇게 생겼잖아, 단면이. 쭉.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이 반원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원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그게 원기둥이죠? 원기둥의 절반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더블 인티그랄이 여기 나오는 원기둥을 반으로 잘라서 눕혀놓은 요 입체의 부피겠구나. 그럼 그냥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그냥 억지로 받아들였던 공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원기둥의 절반이니까 부피도 절반일 거고요. 그럼 이 원기둥은 이제 요게 반지름이 1인 반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원이 반지름이 1일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간 게 y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높이나 길이가 4에 해당하는 거겠다. 그러면 이건 밑면의 부피 곱하기 높이의 절반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커먼 센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될까요? 질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그러면 정의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정의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게 좋구나. 부피값도 구할 수 있고 이걸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분의 정의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 잘게 쪼개가지고 극한을 구한다. 라는 걸로 적분의 정의는 있지만 함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극한을 구할 수는 없죠.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실제 이게 그러면은 계산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그 이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념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어진 거는 이변수 함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은 x값은 a부터 b까지, y값은 c부터 d까지인 사각형이 정의구역이에요. 여기 이변수 함수 f, x, y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정의를 제가 하나 했는데 ax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ax. 그럼 이건 x 값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보니까 y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x 값을 하나 정해주면 함수 f에서 x 값이 딱 고정되는 거죠. 그렇죠? 고정된 상태라면 이거는 실제 뭐야? y에 대한 그냥 일변수 함수잖아. 그렇죠? x 값을 하나 딱 픽스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는 y에 대한 일변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c부터 d까지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 x가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x 값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x가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값은 고정돼 있다. x는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x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놓고 y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y 변수에 관련해서는 어떤 값들이 정적분한 값들이 들어갈 거고 x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요 나오는 것을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x를 포함하고 있겠죠. y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과물이 x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렇죠? 쉽게 해서 여기 쓴 대로 결과물은 x에 대한 이게 만약에 수식으로 잘 써진다 그러면 x에 대한 어떤 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x에 대한 함수니까 요 x에 대한 함수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 ax를 x에 대해서 또 정적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무언가 진짜 실수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편미분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죠. 편미분도 변수가 있으면은 한 변수 빼고 다른 변수들은 다 안 변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편도함수도 구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iterated integral이라는 걸 정의할게요. iterated integral. 표시는 이렇게 해요. iterate 되는 게 이게 중첩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A부터 B까지는 X에 대한 구간을 나타내고 C부터 D까지는 Y에 대한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분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해요. 이것의 뜻은 이 안에서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Y에 대해서 정적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죠. 요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뭐 이건 그냥 우리가 노테이션 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개념 설명하려고 쓴 거고 실제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x 값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 정적분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물은 x에 대한 함수가 될 건데 그것을 x에 대해서 정적분한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은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y하고 x를 이 변수가 함수가 있는데 y 값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x에 대해서 정적분해요. 그럼 이 부분은 결국 y에 대한 함수가 될 테니까 그거를 또 y에 대해서 정적분한다. 그렇죠? 요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게 iterated integral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x 먼저 할 거냐, y 먼저 할 거냐. 자, 근데 뭐 그냥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한번 여기 해볼까요? 이거 먼저 해봅시다. 이거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합시다. 근데 요거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x는 고정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수식 안에서. 그러면 y에 대한 정적분인데 x는 고정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도 상관없죠. 안 변하니까. 상수 취급하니까. 맞죠? 이상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죠. 이거는 부정적 분구하면 2분의 y제곱인데 1부터 2까지니까 x제곱에 2분의 1은 밖으로 뺄게요. 2 집어넣으면 4 빼기 1.
그래서 2분의 3의 x제곱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별표라고 하면 별표는 여기 나온 결과물을 이제 여기 x에 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2분의 3의 부정적분 구하면 3분의 x 3승 0, 3 이렇게 하면 2분의 27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과물은 이거죠. 이렇게 했나?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함수는 똑같은데 함수도 똑같고 xy의 범위도 똑같아요. 그래서 x가 0부터 3, y는 1부터 2. 여기는 이제 x 먼저 하는 거죠. x는 0부터 3, y는 1부터 2.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 오른쪽에 그냥 같이 씁시다. 일단 요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0부터 3까지 x제곱 y의 dx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y는 여기서는 y가 상수 취급받는 거죠. 밖으로 뺄게요. 그냥 뭐 바로 해도 되고 y의 요 부분만 부정적분하면 3분의 x 3승 0부터 3까지 해서 3분의 27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별 2개를 표시했다 그러면 원하는 거는 1부터 2까지 요 함수를 y에 대한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죠. 3분의 27 2분의 y제곱 1부터 2 3분의 27에 2에 2는 4 빼기 1 그렇죠? 그럼 이게 3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도 2분의 27이 돼요. 그래 여기 이그젬플을 보니까 똑같은 함수인데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값은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보는 순간부터 딱 머릿속에 떠오를 의문은 야 이게 순서를 서로 바꿔서 해도 같은가? 순서를 바꾸면은 결과물이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항상 되는 건 아니고 함수가 그냥 잘생겼으면 돼요. 잘생겼다는 게 우리가 뭐 미적분이니까 여기서 잘생긴 함수라는 거는 미분도 잘 되고 미분 잘 되고 미분 잘 되려면 원래 이제 연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 놓은 놈이 미분해서 얻은 그러니까 도함수죠.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도 연속이고 그렇죠?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함수도 연속이고 그 함수를 또 미분할 수 있고 2번 미분하더라도 계속 연속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미적분학에서는 잘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푸비니 정리라고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도 배우나요? 푸비니 정리? 안 배워요? 제가 뭐 다른 무슨 일을 해야 돼가지고 고등학교 책이나 뭐 문제들을 좀 봤는데 예전보다
배우는 범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시험 문제는 안 쉽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줄으니까 시험 문제가 더 이렇게 한정된 범위에서 뭐 성적 분포를 내야 되니까 시험 문제는 더 막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미분 파트의 문제인데 미분하는 거는 다항식 한번 미분하는 거밖에 안 나오고 그 문제를 풀려면은 막 거기서 나오는 뭐 변수에 관계된 선형망령식을 막 여러 번 풀어야 되더라고요. 4번 막 이렇게. 그래야 답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야, 이게 뭐 쉽지가 않구나. 범위가 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더 막 지저분하고, 문제를 딱 보니까, 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보는 순간, 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확 머리에 오르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참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런 거 푸느라고. 자, 어쨌든, 여기 후비니 정리가 있는데, 이건 그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 이제 조건은 그냥 여기서는 이제 F가 그냥 연속인 거예요.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편미분할 때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게 같다. 그렇죠? 요거는 그 편미분할 때 이 조건이 뭐였죠? 되려면은 그 2번 미분한 것까지 다 연속이면 되죠. 그렇죠? 이계도함수들이 전부 연속일 것. 근데 이제 적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분이 잘 되려면, 즉 아까 그 적분에 나오는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그냥 그 적분 구간이 그냥 클로즈드고 바운디드이고 우리 배웠던 그 개념에 의하면 그다음에 그냥 함수가 연속이면 돼요. 적분이 잘 되려면 연속이면 돼요. 그다음에 적분 구간이 어, 한정적이고. 오케이? 그래서 후비니 정리에 의하면 주어진 함수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고 물론 여기에서는 사각형이에요. 정의고 여기 사각형인데서 이게 아까 더블 인티그랄이었죠. 그래서 더블 인티그랄 값은 사실은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하고 같다 이거예요. 게다가 두 종류의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도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y 먼저 결국 이게 얘기하는 거는 더블 인티그랄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계산하는데 그걸 할 때 순서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y 먼저 하고 x 나중에 해도 되고 x 먼저 하고 y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뭐 증명하려면 이게 뭐 정확한 증명은 수학과 전공 뭐 고등미적분학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미적분학 그러면 그거 공부하고 나면 미적분 계산 엄청 잘할 것 같죠? 근데 계산 실력은 1학기 때 1학년 미적분 들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미적분학 그 수학과 전공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 미적분학 할 때 얼렁뚱땅 넘어갔던 여러 가지 정리들을 다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뭐 좀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왜 성립하는지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이변수 함수가 있고 그냥 편하게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크거나 같다라고 함수값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이 있고요. 이제 요 입체가 하나 생기죠. 자, 근데 이거를 봅시다. 이거를 보면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죠.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이죠. 이 부분이 요게 cd의 fxy dy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x값을 하나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x값이 하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값들은 이 선상에서 y 값만 변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는 x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그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고정된 상태에서 y 값이 변하면 함수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y 값이 c부터 d까지 변할 때 정적분 값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요 단면이 있을 텐데 이 단면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X라는 거는 요 X 요 정해진 고정된 X 값을 지나도록 X축의 수직인 평면이 있을 텐데 그 평면과 주어진 입체가 만들어내는 단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AX라는 건 그 단면의 면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X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결국 이 x를 따라서 이 단면적 값을 정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마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단면적을 정적분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입체의 부피가 된다. 그렇죠? 이거 다 지금 직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단면적을 정적분하는 거니까 얻어지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 입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x에 대해서 먼저 정적분하고 y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 생각해도 결국 요 x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를 by라고 하면 by라는 거는 이번에는 y축의 수직으로 되도록 평면이 있을 때 그 평면과 이 입체가 만들어내는 단면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by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을 y가 c부터 d까지 변할 때 정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이 입체의 부피에 해당할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다 뭐야? 입체 부피인 거야. 그렇죠? 이건 세 개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이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어, 아규먼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센스를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블 인티그랄 계산할 때는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건 여기서 봤지만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항상 옵션이 있죠? 야, y부터 할까? x부터 할까? 옵션이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착 봤을 때 계산하기 쉬운 걸 먼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선택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계산할 때는 y부터 먼저 할까? x부터 먼저 할까? 네. 어, 오케이. 오늘 여기 다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실제 해봅시다. 음, 사각형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 사각형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방금 배운 대로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하면 되는데 옵션 두 개죠? y 먼저 할 거냐, x 먼저 할 거냐. 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 결국 이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정적분할 때 결국에는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거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부정적분 구할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쓱쓱쓱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어느 쪽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음, 지금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암산을 해봅시다. 이거부터 먼저 하려면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저 안에 거 먼저 하려면 자, 이 부분을 x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 부정적 분을 구하니까 어떤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가 될까? 이거죠. 그렇죠? 어떤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맞아요? 여기 x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부정적 분할 거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x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x 빼기 3y 제곱이 나올 게 뭐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바로 딱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요거 x를 상수라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잘 보여요? 그래서 얘를 1부터 2까지 뭐 y 값에 대해서 저기 정적분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여기 2하고 1이 들어가는 거니까 2 빼기 1이니까 그냥 x가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맞아요? 이 값의 차이를 구하면 2 넣으면은 혹시 틀렸으면 얘기 좀 해줘요. 네,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러면 x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0 집어넣은 건 다 0 될 거니까 2만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니까 2 7이 14 12 그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먼저 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y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x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x 빼기 3y 제곱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되니까 x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저거 나오는 거. 그러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0, 2 하면은 뭐 0 집어넣는 건 다 0 될 테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다 0 되니까 이거 하면은 2는 4, 2 빼기 6y 제곱 1, 2 dy 그러면은 2y 빼기 2y의 3승 그죠? 그럼 2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 16 그다음에 여기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둘 다 똑같죠? 1을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없어질 거고 그래서 그냥 4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2 어이구 똑같은 걸로 봐서 계산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 해야 되니까 y에 대해서 하고 x에 대해서 할까? x에 대해서 하고 y에 대해서 할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옵션이 x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이게 나올 게 뭔가 또는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이게 나올 게 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거 했을 때 이거 나오는 거.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 어느 거 구하기가 쉽나요? 왼쪽,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왼쪽을 0이라 그러고 오른쪽을 이걸로 합시다. 왼쪽을 0, 오른쪽을 1. 0.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뭘 편미분하면 이게 나올까? 이게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xy. 맞아요?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사인,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사인 xy에다가 속의 거 미분한 거가 되겠죠? 속의 거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 남겠죠, 그렇죠? 요 녀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하면 1부터 2까지. 그렇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결과물이구나. 여기 써놔야지. 또 생각하기 싫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죠? 그냥 여러분들은 우직하게 그냥 써가면서 하면 돼요. 자꾸 나이가 드니까 막 여러 번 하는 게 귀찮아. 자, x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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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먼저 하는데 이거 그냥 다 쓸게요. 안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써봅시다. 자, 요게 되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xy.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1부터 2까지 ty 이렇게 남죠.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여기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2y. 또 마이너스 취하니까 더하기 코사인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 이거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가자. 이걸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사인 2y 이거 맞아요? 더하기 사인 y 0부터 파이예요. 근데 뭐 0파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죄다 사인 나오니까 죄다 0 되겠죠? 그래서 0 됩니다. 좀 잘 골라야 되겠죠?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부피를 구하라는 건데 솔리드니까 무슨 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제 뭐에 바운디드 됐다는 건 뭐 이렇게 둘러싸여 되는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여기 일립틱 파라볼로이드 요 공면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2, y 이퀄 2에 해당하는 평면 그 다음에 이게 3 coordinate plane이라는 거는 xy 평면, yz 평면, 그다음에 뭐 있냐? zx 평면.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이게 일종의 이제 결국에는 평면이나 공면인데 이 공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입체의 크기를 구하시오, 입체 부피를 구하시오 그런 거죠. 그럼 일단 x, y, g라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요거니까
둘러싸는 게 XY 평면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YG 평면, 그렇죠? YG 평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ZX 평면, ZX, 그렇죠? 이 세 개에 의해서 둘러싸인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X 이퀄 2, Y 이퀄 2. X 이퀄 2면 여기에 수직인 평면이 되겠죠? 요 X축의 수직이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 그렇죠? 요게 X 이퀄 2 거고 그 다음에 Y 이퀄 2. Y 이퀄 2니까 Y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에 Y축의 수직이고 요 Y 이퀄 2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평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돼요? 요거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요거에 의해서 둘러싸이는데 또 요거 세 면에 의해서 둘러싸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밑바닥도 있고 옆면도 다 있는 거죠. 밑바닥이 요게 될 거고 그다음에 옆에는 얘에 의해서 둘러싸였겠네요. 뚜껑만 필요하죠. 뚜껑이에요. 얘는 생긴 게 어떻게 돼요? Z값은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XY 이퀄 0에서 멀어지면 높이가 점점 작아지고 그렇죠? XY가 둘 다 0일 때 Z값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여기가 X 이퀄 0, Y 이퀄 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그릴 방법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밑바닥.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그러면 책을 보는 게 낫겠어요. 나의 그 허름한 그림을 보는 것보다.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원점일 때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제 위로 봉긋하게 생긴 걸 거예요. 그렇죠? XY가 0일 때 제일 높이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의 1046페이지 거기 그림 15번 보면은 대충 나와 있어요. 뚜껑이 위로 봉긋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x 이퀄 2에 둘러싸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온 걸 보면 뭐 여러분들 꼭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대략 뭐가 뚜껑이고 뭐가 옆면이고 뭐가 밑면이고 이걸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그림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그냥 이게 z 이퀄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인 걸로 생각하면 요거를 이제 이변수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를 요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윗뚜껑이 되고 밑면은 사각형, 그렇죠? 사각형이 되는 입체니까 아까 정적분 우리 더블 인티그랄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이거의 볼륨은 R을
0부터 2. 0부터 2라고 했을 때 이 것에 대한 함수는 뭐죠? 요거죠?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입니다. 그렇죠?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제? 요거 이제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항함수니까 뭐 부정적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x에 대해서 먼저 하든 y에 대해서 먼저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진 않을게요. 다항함수니까 뭐 고민할 게 없잖아.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도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특별한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 이제 함수,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여기 특이하게도 이 함수가 이렇게 써져요. gx 곱하기 hy.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짐작컨대 어떻다는 거예요. 두 함수의 곱으로 써지니까 일종의 뭐 인수분해 같은 거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쪽은 x에 대한 함수고 한쪽은 y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로 되어 있는 수식 곱하기 y로만 되어 있는 수식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인티그랄을 하는데 이건 뭐 연속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 연속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블 인티그랄을 한다. 그럼 이제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 그냥 y에 대해서 하고 x에 대해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y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x는 상수 취급을 한다 그랬어요. x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gx도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gx는 x로 되어 있는 x의 함수니까 x 값이 딱 고정되면 gx 값도 고정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는 gx가 통째로 다 값이 안 변해요. 그렇죠? 상수 취급 당해도 되니까 여기서 밖으로 빠져줘도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밖으로 빠져서 안에 남은 요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y만 들어있어요. 그걸 y에 대해서 정적분하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실수값이. 그러면은 이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실수값, 딱 고정되어 있는 실수값 하나인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x에 대해서 이 녀석을 정적분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냥 실수값이니까 이것도 밖으로 빠져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밖으로 빠져요.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해놓고 나니까 별 얘기가 아니군요. 남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로 되어 있다. 그럼 그냥 이거는 x는 x끼리 하시고 y는 y끼리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값의 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림이 뭐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겹쳐 있어서 좀 그런데 그냥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형을 지금 이게 보면 어디
어디 뭐 강원도 어디가 이렇게 댐으로 막혀가지고 스몰돼 있는 것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그림의 의도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런 지형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산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옆으로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원래 산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근데 이제 바닥 면적은 이렇게 우리 지금 계산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바닥 면적은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뭐로 비유하면 될까? 여기 공사를 했어. 산은 깎고 계곡은 메워. 그래서 뭘 했냐면 평탄하게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을 깎어. 산을 깎으면 거기 흙이 나오죠? 그 흙으로 계곡을 메워. 그래서 얘를 토건 건설을 해가지고 평평한 평지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 평지로 만든 게 이제 이 부분인 거지. 이렇게 평지를 만들었어. 그럼 퀘스천은 뭐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을 때에 뭐 이거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각각의 지점마다 높이가 다 달랐죠. 그렇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막. 근데 여기를 균등하게 했을 때에 평평하게 했을 때 높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 f는 뭐냐면 이 사각형상에서 x, y 점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뒀을 때 여기서의 본래 산과 계곡이 있었을 때의 높이 값이 fx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지형이 만들어내는 어떤 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윗뚜껑은 이렇게 이런 곡면이고 밑바닥은 이 사각형일 때 이 지형에 만들어내는 입체가 있을 거고 그 입체에 부피가 있겠죠. 그 입체 부피라는 건 결국 거기서 나오는 토사의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형에 부피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결과물은 어때? 부피는 똑같아야 되죠. 산을 깎고 그 흙으로 계곡을 메웠으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모양이 이런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면이 R인 부피를 똑같이 하면서 밑면이 R인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H가 뭐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H가 뭐가 돼요? H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을 여기 사각형 R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R이라는 건 R의 에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 인티그랄 값을 면적으로 나눈 값. 이게 이제 여기 높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높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높이가 위치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부피를 유지하면서 똑같은 높이로 만들었을 때 그 똑같은 높이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거니까 다 균등하게 다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뭐야? 이거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상에서 이 함수값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 사각형에서의 주어진 함수 f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죠? 이거 아마 일변수일 때도 비슷한 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변수일 때는 이렇게 하고 b 빼기 a분의 1 뭐 이렇게 했었죠.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 섹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음. 여러분들 제 설명하는 게 그냥 알아듣겠어요? 난 질문이 없으니까 사실은 불안불안한데 별 문제가 없어서 질문이 없는 건지 문제가 많아서 질문이 없는 건지 짐작이 안 되니까. 자, 그럼 끝낼까요? 점심들 맛있게 먹고 수요일 날 봅시다. 수고했어요.